발음이 정확해져요. 네, 좀 더 정확해집니다. 자, 여러분 뭐 특별한 발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발음하면 되는데 오랑, 우랑, 어랑, 아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특히 오랑, 우랑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들리기가 쉽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입을 많이 움직이세요. 입을 많이 움직이세요. 네. 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면서 하세요. 띠에오춘당자가 있어요.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네요. 과제 수행과 기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제 수행 기능.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묘사하기, 묘다 아니면 롤플레이, 요플레이 뭐라고 해야 되죠? 롤플레이죠. 네, 묘다, 롤플레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묘사하기에서는 묘사를 잘하면 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롤플레이 해요. 연기하세요 했으면 여러분이 연기를 잘했어요. 잘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경험을 말하세요 했어요. 경험. 자,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세요 했는데 자, 이때 자,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만 경험을 말할 때 우리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돼요. 과거 시제는 뭐예요? at, ot을 사용해야 하죠. 자, 여러분이 경험을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이소 실수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과거로 말합니다. 자, 닝kinh nghiệm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과거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 과제 수행을 잘했다고 낭자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픽은요, 토픽만큼 문법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제는 특히 중요하고요. 시제 중요하고요. 어떤 문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문법을 잘못 사용한 것 중에 의미가 바뀌는 문법들이 있어요. 네. 잘못 사용했을 때.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문법을 잘못 쓰면 잘못 이해하잖아요. 들을 때. 들을 때 잘못 이해하죠. 자, 이런 문법들은 오픽에서도 틀리면 안 돼요. 오픽에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픽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문법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친구와 뭐 친구와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과 말했어요. 아니면 저는인데 저은 뭐 너는 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너를인데 너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문법이 아닌 거죠. 뜻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집에 살면인데 집에 살으면 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자, 이것은 틀렸지만 자, 뜻이 의미가 콩ảnh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점수가 많이 낮아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어서를 써야 해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한 문법을 썼어요. 의려도를 말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여러분 뜻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잘못 쓰는 겁니다. 잘못 쓸 때는 의미가 바뀝니다.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ot을 쓰는 것과 을 거예요를 쓰는 것은 을 것입니다를 쓰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바뀌는 문법들은 조심하셔서 잘 사용하셔야 되고 자 이런 문법들은 사실 토픽에서는 중요하지만 오픽에서는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고치기는 고칠 거예요. 고치기는 고쳐요. 네, 피드백을 할 때 고칠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말할 거예요. 이것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뭐 이런 게 틀렸습니다. 라는 게 있고 제가 피드백을 할 때 여러분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것은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 시제, 중요하게 경험을 말할 때는 꼭 과거 시제를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과제 수행을 할 때 적당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는이가 을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시제와 뜻이 바뀌는 중요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묘사하기였으면 묘사를 잘하면 되고 경험하기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IM 학생들까지는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락대는 안 됩니다. 락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있냐면 오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했어요. 자, 오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했는데 자, 오늘 교통에 대해서. 자, 당신 나라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많고요. 다음에 차가 많이 막히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네, 오토바이를 좁은 골목길로 타고 다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기름도 덜 먹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런데 오토바이가 많으면 길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공기가 오염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학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부터 락대인 거죠. 네, 공기 오염부터는 락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야 합니다. 자, 공기 오염 갑자기 나오고 환경, 모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락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교통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네, 락대를 조심하십시오.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아니면 주변에 베트남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헷갈려요. 이게 락대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럼 그것을 베트남어로 말해보세요. 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친구에게 그걸 말해주세요. 자, 이거 락대 같니?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반혹을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가 많죠, 여러분 중에. 그래서 락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락대는 구분을 여러분 나라 말로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베트남어를 잘 말하는 친구에게 베트남어로 말해보세요. 이거 락대 같니? 물어보세요. 이거 락대인가?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로 말해도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문학을 잘하는 학생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락대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적절하게 강조하는 것. 여기부터는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IH 이상이 중요해요. 자, 아까 전에 이것도 말했죠. 네, 정확도, 의사정답, 능력. 네, 발음이고요. 소리를 크게 말하시고요. 자, 문법 중에서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하지 않은 게 한 개 있네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자,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잊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원 씨, 오픽은요, 질문에 따라 대답합니다. 지원 씨, 질문에 맞게 대답합니다. 맞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trả lời 합니다. 뭐예요? đúng theo câu hỏi. 네,
대답을 하는데요. 어때요? 농태어 꺼허입니다.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을 바로바로 말해주면 지원 씨는 너무 좋아해요. 편해요. 왜요? 네, 채점하기 쉽잖아요. 채점하기 쉽잖아요. 네. 네, 지원 씨는요, 점디엠이에요. 채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채점이 1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말해요. 아,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점수가 잘 좋죠. 네, 여러분이 채점자를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채점자, 듣는 사람이 편하게 말해 주세요. 네, 채점자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답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답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네, trả lời đáp án. 네, không rõ ràng. 네,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들어야 해요. 네, 다시 들어요. 그럼 어때요? mất thời gian.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때요?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 일을 처리할 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채점자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점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채점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여러분 점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채점자가 듣기 쉬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쉬우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말 잘한다. 이 사람 말 잘한다. 네. 이 사람 말 잘한다. 내가 말한 말을 잘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질문을 잘 이해했네. 중요한 말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문장을 먼저 말해주세요. 질문에 맞는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시험이거든요. 대화를 물론 확인하는 것이지만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에서 질문에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nói theo 요구에 따라서 말해주세요. 요구에 맞게 농태어 요구에 맞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돌려서 너무 길게 말하면 지원 씨가 어때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지원 씨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려서 말하는 거, 돌려 말하는 것도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네,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돌려 말하세요. 네.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목표가 IM이에요. 그러면 꽈이봉 돌려서 말하지 마세요. 네, 바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문장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자, IM 학생은 특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전략이에요. 자, IH 학생은 돌릴 수도 있어요. IH 이상 학생은 돌려서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에 중요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합나 이 경우에도 20초를 넘지 마세요. 20초를 넘지 마세요. 네, 20초 안에 중요한 것에 대한 대답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20초 안에 시작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래요. 자, 제가 시작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하세요. 시작 이랬는데 자, 10초 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시작했으면 바로 말하세요. 네, 시간이 시작되면요, 바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 묘사 질문 같은 경우에는 1분밖에 되지 않아요. 묘사 질문은 1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10초 동안 말하지 않으면 6분의 1을 날립니다. 1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묘사 주제는 1분인데 10초 동안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원 씨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바로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못 들었구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후에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듣고 아마 신호음이 있을 거예요. 신호음이 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IM 학생들은 제가 추천합니다. 씁니다입니다를 사용하세요. 추천해요. 씁니다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입니다 사용하세요. 추천해요. 네, 아요, 어요 쓰지 마시고 씁니다입니다 사용하세요. 말합니다. 자, 아요, 어요는 왜 쓰지 마세요? 자, 아요, 어요는 불규칙이 많아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어요. 뭐 살면, 사르면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불규칙을 너무 많이 틀려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씁니다입니다를 사용하면 불규칙이 거의 없죠. 불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씁니다입니다를 사용해서 말하면 좋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씁니다입니다 사용해서 IM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IM까지는. 자, 중요한 것은 IH 학생들이죠. IH 학생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 씁니다입니다도 되고요. 아오요도 됩니다. 아오요. 자, 아오요를 하면, 자, IH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물론 아오요를 하면 불규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요. 뭐뭐 하고요. 이런 거나, 거든요. 이런 문법이나, 이런 잖아요. 자, 이런 것을 쓸 수 있죠. 근데 씁니다입니다에서는 쓸 수 없어요. 자, 고요, 뭐뭐 하고요, 거든요, 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아요, 어요를 안 쓰면 IH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여러분 SEV에서도 씁니다입니다 사용해서 IH 받은 학생이 있어요. 네, 왜 그 학생은 통역이었는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팀장급이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씁니다입니다가 익숙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씁니다입니다가 저한테는 익숙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익숙하게 씁니다입니다로 잘 말하셨어요. 그래서 IH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씁니다입니다가 익숙해요. 아어요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씁니다입니다를 사용해서 IH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용해서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에 IH 학생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익숙한지. 꽌투억 익숙한지 알 수 있어요. 씁니다입니다가 나한테 더 잘 맞아요. 아니면 아어요가 잘 맞아요. 자,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말합시다. 네, 섞어서 말하면 조금 콩뜨니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개를 선택해서 그것으로 계속 말하세요. 그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더. 네. 자, 오픽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질문에 맞는 대답하세요. 네, trả đúng theo câu hỏi. 이거 중요합니다. 네, 질문에 맞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 미래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피드백을 할 때, 여러분 숙제를 확인할 때, 네, 제가 누구씨 지금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왜 끝났어요? 이 질문을 할까요? 끝난 것 같지 않으니까. 네, 말이 끝난 것 같지 않으니까
끝났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대화지만 여러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조금 정확하면 좋겠죠. 이거의 말이 끝난 것 같이 말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 맞도 있고 중간이 있고 즈어, 건즈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깨투억이 있잖아요. 깨론 있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결론을요 한 문장으로 하면 미래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미래형. 네, 계획에 대해 말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끝 문장은 미래형으로 끝내야지. 그러면 그것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꿔서 적당히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도 편하고요. 듣는 사람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하겠죠? 끝났어요?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제가 끝났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난 것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형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결론, 겟로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미래형으로 말하면 쉽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문단 단위로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단은 여러분 노안이죠. 노안. 문단 단위로 말하세요. 단위는 단비인가요? 넌비인가요? 네, 범위, 넌비, 단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 단위로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 문단은 주례입니다. 한 문단은 한 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픽은요, 여러분 한 문단이에요. 한 개 질문. 한 개 질문으로 말하면 한 개 문단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주제는 한 개입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제는 한 개예요.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묘사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실수를 하시냐면, 경험에서 실수를 하세요. 자, 제가 경험을 말할 때 한 개의 주제로 말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길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넣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롱베이에 여행 갔어요. 거기에서 가족 여행을 갔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비가 왔어요. 네, 그리고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어요. 배가 아팠어요. 네, 이것을 다 넣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의 주제가 되고 이것도 한 개의 주제가 되고 배가 아팠어요도 한 개의 주제인데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도 한 개의 주제인데 이거 네 개를 한 개에 다 넣습니다. 하롱베이 가족여행에. 네, 그러면 이거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경험을 말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많이 말하세요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를 맞았어요. 네, 어떤 것이 좋냐면요. 자, 비를 맞은 것에 자, 그러면 언제, 누구와, 어디에서, 네,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 네,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비를 맞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픽도 좋아하고요. 오픽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도 맞았어요. 뭐 핸드폰도 잃어버렸어요. 카메라가 고장 났어요. 뭐 이렇게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자, 비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언제였고 누구였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때 제가 왜 우산이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나중에 피드백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개 질문은 한 개 주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한 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묘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리게 나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묘사. 예를 들어서 공원을 묘사하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애짜이 그림을 그리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이바 입구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네, 제가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요. 거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에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하시고요. 묘사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아니면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공원 로이화 입구에 들어가면요. 분역입니다. 분수대가 있고요. 다음에 가운데에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산책로가 있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나무가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는요. 벤치가 있고요. 벤치 아래 꽃밭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한 것에는요. 중요한 것은 첫 문장입니다. 경험은 중요한 내용은 첫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하롱베이에서 비를 맞았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비를 맞았어요가 첫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행했을 때 비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내가 말할 내용이 무엇입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거는 띄어추원 기준입니다. 1분의 싸우고를 말합니다. 자, 보통 1분의 6문장 말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IM 기준입니다. IM 기준이에요. 네, 여러분 IM이 목표면 1분의 6문장을 말하시면 돼요. 자, 제가 그러면 말할 거예요. 여러분 묘사 주제는 1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 오시면 될까요? 네, 6문장 정도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더 많이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더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띄엄 아끼세요. 여러분 에너지를 아끼세요. 왜냐하면 오픽 문제는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묘사를 우리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묘사 준비할 때는 아주 열심히 준비하세요. 많이 준비하세요. 자, 근데 사실 묘사보다는 경험이 많이 더 중요합니다. 경험은 보통 1분 30초나 2분이거든요. 네. 시간이 길어요. 지원 씨가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묘사는 딱 1분, 그러니까 6문장 정도만 준비하시고 경험을 준비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제가 아마 경험을 준비할 때는 숙제도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보다 경험을 준비할 때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6문장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죠. 씁니다입니다. 아요예요. 네, 여러분 IM까지는 제가 씁니다입니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IM 학습자까지는 씁니다입니다. 사용하세요. 네, 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IM까지.
그래서 습니다입니다. IM 사용까지는 사용하시고 자, IHAL은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아요, 예요가 좋아요. 그리고 나는 말할 때 뭐뭐 하고요. 네, 뭐뭐 해서요. 아니면 예를 들어 뭐뭐군요. 뭐뭐잖아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뭐뭐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아요, 어요를 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은 습니다, 입니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요, 예요를 이런 것을 버릴 수 없어요. 저는 꼭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요, 예요를 선택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말하세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미래에 대해서 말하세요. 계획에 대해서 말하세요 했어요. 미래나 계획에 대해서 말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미래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을 거예요. 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당신이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해서 묘사해 주세요. 뭐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은 집 근처에 있어요. 그 공원은 작지만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거기에 가면 기분이 편안하고 상쾌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도 그 공원에 갈 거예요. 갈 겁니다. 라고 끝내면 되겠죠. 자, 아니면 그 공원에 가려고 해요. 네, 고 싶어요 있습니다. 고 싶어요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당신이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곳을 왜 좋아합니까? 저는 다낭을 좋아합니다. 다낭은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바다, 여행지예요. 바다, 도시예요. 해양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가면요. 뭐 절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무엇보다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맛있는 해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번 여행에 이번 휴가 때 제 친구들이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다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낭에 갈 생각입니다. 자, 은게 어때요? 는게 어때요? 자,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까? 네, 보편적인 식당, 일반적인 식당이 있나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식당은 쌀국수 식당인데요. 어디에서든지 쌀국수 식당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쌀국수는 좀 담백하고요. 재료에 따라서 소고기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쌀국수를 먹거든요. 그 쌀국수를 먹으면 속이 좀 든든하고 뭐랄까요? 부담이 없어요. 속에 부담이 없어요. 피자처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 씨도 우리나라에 오면 쌀국수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길을 바라요는 어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당신 가족 중 한 명을 소개해 주세요.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딸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딸은 지금 5살인데요. 공부보다는 놀기를 아직 좋아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장난을 많이 치고요. 그다음 인형을 좋아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딸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네, 하면 됩니다. 자, 다낭에 여행 갈 계획입니다. 다낭에 여행 갈 예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내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쉬우니까 한번 여기 이렇게 캡처해 두고 저장해 둔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끝내보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자, 문법은 여러분이 제가 따로 언급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픽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문법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문법은 스스로 한번 구글에 찾으면 요즘에 잘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해야 될 것은 숙제. 여러분 숙제. 이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원 씨가 2번 질문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2번 들으면요. 한 번 들은 것보다 점수가 깎이나요? 점수가 낮아지나요?
아니요. 2번 들어도 한 번 들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들었을 때 이해했어요. 그래도 들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네, 그래서 2번 듣고 네,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2번씩 읽을게요. 시험을 숙제를 검사할 때, 숙제를 확인할 때 2번씩 읽겠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같으면 2번씩 안 읽을게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2번씩 읽을게요. 네.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 준비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집묘사를 준비해 주세요. 집묘사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집묘사.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방. 이게 한 문제로 나옵니다. 네, 집묘사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 가장 좋아하는 방이 적어도 3번째 문장에서는 시작해야 합니다. 자, 어려운 문장은 한 문장, 2문장만 넣으세요. 자, 장소 묘사를 할 때 아까 말했습니다. 넓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순서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은 IH 스타일인데 IM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을 자세히 묘사해 주세요. 그곳은 어떻게 생겼나요? 방이 몇 개인가요? 당신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은 어디인가요? 그 방을 왜 좋아하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원 씨의 요구 사항이 몇 가지예요?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자, 어떻게 생겼어요? 첫 번째, 방이 몇 개예요? 2번째, 가장 좋아하는 방이 어디예요? 네. 왜 좋아해요? 4개. 자, 그럼 여러분 이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말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 집은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2층이 있는 집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2층 집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인데요. 예를 들어 몬땅 해볼까요? 그러면 4층 집이겠죠. 우리 집이 있는데 층이 4개예요. 우리 집만 사용하는 층이 4개예요. 그럼 4층 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쿠냐 주택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있습니다. 저는 침실 2개가 있는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방이 몇 개? 거실과 주방, 화장실, 베란다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곳을 말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자, 이것이 더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 방에는 단출하게 침대, 책상, 그리고 화장대 정도만 있어요.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이런 시간을 좋아해서 저에게 방은 소중한 장소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IH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기입니다. 보기일 뿐이에요. 이것을 꼭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몰라요. 그러면 넘기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버리세요. 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픽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뭔지 알아요? 네, 어려운 단어는 문법은 네,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돼요. 네. 어려운 단어 문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다른 것으로 바꾸면 돼요. 자, 다만 오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콤보 안에서 같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단어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단어이지 그 단어가 어려워야 해요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 IH 이상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으면 좋습니다. IH 이상은. 자, IM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괜찮아요. IH 이상은 있으면 좋습니다. 자, 모든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 개, 두 개 정도 어려우면 좋습니다. 이 사람 이런 단어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싱크대입니다. 이건 싱크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집 묘사를 할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집이 어디에 있어요? 집의 위치나, 네, 집 위치에 대해서 말하세요. 다음에 방 개수에 대해서 말하세요. 네. 아니면 집 위치나 형태. 자, 형태는 뭐예요? 아파트, 뭐 아니면 주택 이런 것이 형태입니다. 자, 위치는 어디예요? 뭐 하노이 시내, 뭐 회사 근처 이런 거야. 방 개수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 문장에서 좋아하는 방, 가장 좋아하는 방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방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그 이유 말하시고요.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이렇게 말하시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IH 학생들도 한 이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유를 설명할 때 조금 단어가 달라져야겠죠. 단어가 어려워지면 그것이 IH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방과 집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자, 이런 것은 짱 피하세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위치를 말하시고요. 형태를 말한 다음에 방 개수를 말해요. 그리고 방 하나하나 설명해요. 방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층에는 제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아이방과 무엇이 있습니다. 자, 3층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가장 좋아하는 방은 말하지 못해요. 방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가장 좋아하는 방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원 씨의 요구였어요. 질문에 맞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이 어디에 있는지에까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원 씨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방과 그 이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지원 씨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지원 씨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어떤지, 거기에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말을 잘하면 지원 씨는 이 사람 말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방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이거 3번, 4번, 5번, 6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 마시고 이거는 간단하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제가 숙제 더 많이 드릴 거예요. 네, 그때는 더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열심히 해서 빨리 지치지 마세요. 네, 너무 빨리 피곤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준비해 오세요. 집묘사 가장 좋아하는 방. 말하기로 준비하세요. 네, 1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